오늘은 양력으로 2026년 4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6년 3월 7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병오년 임진월 정묘일이 되겠고 일지는 정묘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되겠습니다. 일간,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그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 일간과 월령의 특성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화가 되겠습니다. 자, 음화인 정화는 등촉지화의 비유를 많이 하죠. 쉽게 말하면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하실 거고요. 촛불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 불도 해당이 됩니다. 바다에 떠 있는 등대 같은 개념도 정화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양화가 있습니다. 양화는 병화가 될 것이고요.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물상의 비유를 할 때는 태양지화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다. 그러면은 하늘에 떠 있는 달이나 별은 정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화인 병화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강하고 진취적이고 맹렬한 그런 성질을 가진 반면에 음화인 정화 같은 경우는 좀 음유하고 부드러운 그러한 빛과 열기를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런 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빛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뜨거운 열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든 오늘 공부하는 정화든 이것이 일간일 때는 일간 또는 일주일 때는 열기를 보기보다는 빛으로서 이해해야지 병화와 정화 일간이 사주에서 주의 일주가 됐을 때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간 정화가 일주가 됐을 때 신화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병화와 마찬가지로 뜨거운 열기와 빛이 있기 때문에 임수로서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임수로서 조후하는 개념으로 쓰겠고요. 일간 정화가 신약한 경우도 항상 있습니다. 항상 신왕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약한 경우에는 인성으로서 생주해 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때는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주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그다음에 토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토다해지게 되면은 뭐가 된다? 회기무광이 돼서 좋지 못하다. 그리고 토가 많아지게 되면은 설기퇴가가 되기 때문에 일간 정화가 약해진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자, 진월 일단 일간이 주어졌고 월령을 알았으니 격을 볼 필요가 있겠죠. 음화인 정화가 월지에서 양토인 진토를 봤습니다. 상관격이 될 것이고요. 진월 같은 경우에는 토가 왕하고 상대적으로 화는 약합니다. 그래서 정화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상관격이면서 설기과다 또는 설기태가에서 일간이 약해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하면은 정화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렇게 진자를 붙여서 진상관격이라고 합니다. 진자가 붙으면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일간이 화이고 상관이 토이기 때문에 화토 진상관격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상관격은 5가지가 있겠죠. 화토 진상관격, 토금 진상관격, 금수 진상관격, 수목 진상관격, 목화 진상관격 이렇게 화토 진상관격까지 해서 이렇게 진상관격은 5가지가 있다. 그래서 진상관격이 되면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으로서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상관격이 인성을 얻으면 이걸 뭐라고 한다? 상관 폐인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상관격이 인성을 얻어서 일간을 도와준다. 쉽게 말하면 인성을 하나 얻게 되면은 2가지 이로움이 있는데 인성은 일간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죠. 목생화. 그 다음에 인성은 상관을 통제시켜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목극토의 역할도 하게 되죠. 단 같은 화라고 하면 도움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견겁지는 다시 토를 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진상관격들이 왜 인성을 그렇게 좋아하느냐, 상관폐인함을 왜 좋아하느냐, 2가지의 일거양득하는 이로움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격은 상관격이라고 했지만 진중에 있는 지장간 을목에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편인격이 될 수도 있고요.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칠살 편관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까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지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죠. 정묘, 일주.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목이기 때문에 천간으로 을목이라든가 지지로 묘목 같은 경우에는 습목입니다. 그래서 습목인 을목 또는 묘목은 화를 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지로는 인목 또는 천간으로는 간목 정도 돼야지 정화를 능히 생할 수 있다. 그래서 묘목을 얻었다라고 해서 뭐 정화를 그렇게 생겨서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정묘일주는 뭐로 본다? 나치의 도화로 봐서 뭐 음흉하고 음탕하고 바람피고 이렇게도 볼 수 있지, 많이 통변을 하는데 반드시 도화가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니 잘못 안 이론을 가지고 내 와이프로 의심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스럽게 이제 연지에서 오화를 얻어서 정화가 약한데 오의 뿌리를 뒀죠. 그다음에 병화 겁재가 투출돼서 약한 정화를 돕는다. 단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병화 이제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임수가 천간에 투출돼서 어느 정도 보강하고 그다음에 건조해질 수 있는 국세를 어느 정도는 뭘 할 수 있다? 조후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임수가 정화 일간하고 첩신되어 있기 때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정임합목이 아니라 이거는 탐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의 탁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진월생, 화토진상관격의 설기태가 일간이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묘목은 인성이긴 하지만 습목이라 정화를 생하기가 좀 어렵겠고, 임수가 투출되어 있어서 약한 정화를 갖다가 임수하고 이렇게 극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정임이 합을 하고 있다. 정임합, 이건 탐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합해서 목으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다행스럽게 오화가 있어 일간 정화가 뿌리는 둘 수 있고 병으로서 조우하는 역할을 하지만 역시나 임수하고 정화가 약간 서로 탐합해서 약간의 탁기가 있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의 뿌리를 둔 임수이기 때문에 수의 세력이 이렇게 강하게는 보지 않습니다. 자, 여기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이 정도 되게 되면 수의 기운이 왕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진월도 수의 고지이고요. 자수의 경금이 임수를 생하고 있는 구조. 물론 이제 정임이 합하고 있어서 좀 탁하긴 하더라도 일단 이거는 수가 어느 정도 세력을 얻었다. 그러면 목화운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금수운 때는 이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무자되는데 이 오화를 충하는 것은 좋게 볼 수는 없겠고, 남명의 경우에는 이제 대운상으로서 자수가 뭐 74세 오니까 막 좌우충 하더라도 큰 뭐 어려움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좌우충이 너무 일찍 젊었을 때 오게 되면 젊었을 때의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말년 때, 노년 때 충은 그냥 건강 관리 좀 잘하고 아프지 않게 이렇게 조심조심 하면서 살 수 있다는 얘기 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애둘러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의 수치도 있죠. 이거 해수로 물론 해묘한 목이 된다 하더라도 임수가 여기도 뿌리를 둘 수 있겠고, 신금이 이렇게 임수를 생한 이것도 수기가 좀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신축시 같은 경우에는 습토인 축토를 얻었습니다. 둘 다 토지만은 진토도 습토, 축토도 습토, 축의 뿌리를 든 신금이 임수 생하죠. 요것 은 뭐 경자 신의 시에 비하면 수기가 이렇게 넉넉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임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임수가 두 개죠. 이거를 쟁합이라고 합니다. 쟁합. 인묘진 방합을 형성했기 때문에 인성이 목도 굉장히 세력을 얻었고요. 당연히 인의 병화가 인오에 다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병화도 세력을 얻는데 수기가 좀 부족하고 더해서 쟁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탁기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계묘시 같은 경우에는 관사론잡이 될 것 물론 관사론적으로 이거 볼 수 있습니다만은 개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정임합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데 관사론잡의
관사론잡이 되는 것이 좀 사주가 좀 탁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갑목이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준다라고 보지만 정화만 생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병화도 생각이 되죠.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수가 좀 왕할 것 같지만 단지 진토 두 개에 임수는 정하고 합을 하고 있죠.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수기가 좀 부족한 것, 금수운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좌우충 조심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묘유충도 좀 조심해야 될. 근데 유 같은 경우는 진유합금이 될 수도 있겠고 자 같은 자진합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세운에 따라서 묘유충이 될 수 있고 세운에 따라서 좌우충이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충이 전혀 없는 사주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을사배우 정미시 이거는 수기가 좀 부족한 겁니다. 반드시 금수운 쪽으로 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신의 뿌리를 두지만 무토가 임수를 극하죠. 정화 입장에서 무토는 뭐가 됩니까? 상관이고 그다음에 임수는 정관이죠. 상관 경관이 되었다. 아까는 개수는 관사론잡이고 무토는 상관 경관이다 이렇게 봅니다. 경술시 같은 경우 자, 경금이 이렇게 생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술토, 진토, 묘목, 오화면 임수가 뿌리는 여기밖에 둘 수 없죠. 그러니까 또 수기가 부족한 사주, 물이 부족하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화운 같은 걸 만나거나 모금 같은 걸 만났을 때 사주가 건조해질 수 있죠. 그래서 운은 금수운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원국에서 수를 좀 하나 좀 보충해 줄 수 있었다라고 하면 좀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